야구는 남자의 드라마 야남그 20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꽝다 장현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자 서현태입니다. 네. 서 기자님 매거진엠. 네.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 반응이 좋나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다 여러분들 덕이죠. 그런 의미에서인가요? 네. 이 자리를 드디어 서서히 잠식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당연한 결과고요. 네네. MC가 휴가를 갔다 왔지만 네. 오늘 패널에 앉아서 그런지 굉장히 시끄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를 이곳에 앉힌 이유가 있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요? 어떤 오늘 이유인가요? 거물급이 오셨으니까 격식에 맞는 좀. 저 사람으로 안 된다. 그렇죠. 네. 네가 맡아라.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주조의 뜻깊은 그런 배려가 님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저희가 설레발을 치느냐. 이거 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좀 격식을 차리고 소개해야 될 두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고. 어떻게 모셨죠? 그 야구는 남자의 드라마의 섭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기대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이 나오시면 허거덕 놀라실 건데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지 직접 자기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스포츠의 한만정입니다. 저는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분 또 야구 팬의 열렬 팬들 앞에서 초대를 받아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음방송 프로야구 해설자 김형표입니다. 연천 베이스볼 파크 사업단의 운영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표 해설위원님. 네. 자, 야구 전문 웹진 미디어이닝의 고남욱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네. 고남 편장님. 패널로 거듭났습니다. 도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났습니다. 우리 도라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시 야구연합회 홍보이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연아빠 서준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서연아빠 서준원 홍보이사님까지. 스튜디오를 꽉 채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와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네요. 얘기하기 위해서 앞을 좀 걷어냈어요. 편안해요. 시원하고 좋네요. 지금 시원합니다. 오늘 이 구성을 보니까 네. 야남도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그러네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보니까, 한 명 빼고. 그렇죠. 한 명이 좀 걱정되지만 패널로서 지금 검증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네. 계시잖아요. 네. 고개 숙인 남자 저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얘기는 잠시 좀 접어두기로 네. 하고요. 오늘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한만정 우리 전국 야구 연합회 전무이사님으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국 야구 연합회 이사님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죠. 네. 생활체육에는 55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55개 단체 가운데 이제 그 전국 야구연합회가 하나의 단체로 소속이 돼 있고요. 예. 저희 그 단체는 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을 하는 거죠. 네. 누구나 네. 다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저희가 유니폼을 입고 계신 분들 그 팀만 7,000개 팀이 저희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18만 명이 저희 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말고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동네 야구 네.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네. 전부 합치면 1000만 시대 프로야구를 여기 계신 이 패널들과 이런 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40만 명의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0만 명을 거느린 조직이신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게 목표고요. 예. 저희는 18만 명과 예. 그다음에 7,000개 팀을 우리가 운영하고. 서로 돕고 아. 서로 상생하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만정 우리 그 전국 야구 연합회 전무 이사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계신 우리 김형표 본부장님. 네.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들으면 저분이 저분 아닐까? 이 생각하실 건데 예, 예. 자기소개 한번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원음방송, 네. 라디오 원음방송이죠? 프로그램에서 네. 프로야구 해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좀 8년 차 네. 지금 하고 있고 또 간혹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네. 땜빵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네. 주로 한만정 의원님이 애니콜. 빵으로 가시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김영표. 저 야구 해설계 또 우리가 그
잘할 때 보면은 그때는 케이블 TV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네. 야구 중계를 그 공중파 아니면은 라디오에서 주로 이렇게 막 그렇죠. 수업 시간에 몰래 이렇게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본부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야구연합회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랄지 진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역시 그 전국 야구연합회 주관의 하에 그 야구 대회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이제 많은 대회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천 베이스볼 파크가 올해 5월에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 베이스볼 파크 내에서도 이제는 야구를 할 수 있다.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전국 야구연합회에서 주관했던 대회 좀 우리가 유명한 대회들이 좀 있었는데 어디가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두산중업 대학 동아리 초청 대회도 있었고 AJ 렌터컵의 대회, AJ 렌터컵에도 있었고 전국 연합회장기는 당연히 원래 대회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카스 파이널까지. 대단한 다 저희들이 다 했던. 그렇고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계속 저한테 레이저를 쏘면서 계속 저한테 레이저를 쏘면서 말을 시켜달라고 계속. 아니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거야 지금. 저 지금 시험 보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만현 김 본부장님 죄송한데 장명민 패널님 어떠세요? 그쪽에 앉아 계시니까. 참 기분 괜찮네요. 여기도 괜찮아요. 왜냐면 편하죠? 편하고 이렇게 뭐 지켜보는 입장이 되니까 참 못하네요. 자, 마이크 다시 주시고요. 전국에 있는 그 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 이렇게 수장 역할을 하시면서 조율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컨트롤 타워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국야구연합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김영표 본부장님이 5월에 개장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연천 베이스볼 파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한만정 이사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연천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야구장을 만들려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곳에 수도권에 만들기를 다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운동장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천군에서 또 공교롭게 그 병영체험 특구의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10만 평의 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저희 그 전국 야구연합회에서 연천군에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땅을 놀려서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여기를 오게 될 경우에 연천군이 거의 한 4만 4천 명 분이 살고 계신데 경제 효과가 없고 군인들만 계시니 오고 가는 인구가 없고 경제 효과가 없을 듯하니 야구를 통해서 이런 경제에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어떤 향상되는 이런 질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연천군하고 연천의회 그다음에 그 연천 군민들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한테 주신 거고 땅을 20년 동안 우리한테 불화를 해주신 거고 우리 야구연합회에서는 거기 땅에다가 시설을 투자해서 그걸 연천군에 기부 체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 야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인프라 덕분에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정말 좋은 이름 것 같아요. 회장님도 대단하시지만 그 연천군이면 이제 군수님이시겠네요. 군수님도 정말 훌륭하신 군수님이시네요. 그렇군요. 연천 베이스볼 파크가 지금 저희 조감들을 보니까 5면의 야구장을 신설을 해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지금 있나요? 뭐 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가까운데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땅이 허락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나마 연천 군에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골프는 치러 저기 군산까지도 가는데 뭐 연천 정도는 동네예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한데 서울시청에서 연천 군청까지 거리는 84km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원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시간이 뭐 1시간 뭐 이상 그렇게 좀 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속 그 고속도로라든가 주변 도로를 계속 연결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만 조금 고생하시면 뭐 연천까지는 1시간 내외로 경기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질문 하나 던질게요. 본업이 아니 본인한테 아주 아니고요. 그만 좀 마이크 잡으시고요. 우리 너무 저기 잡으십니다. 수연 아빠님이 직업이 그 도로 내는 회사 다니는. 아하. 혹시 뭐 연천 쪽에 계획 없나요 지금? 좀 사실 네. 좀 내줘. 전문가잖아요. 지금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사실 저도 연천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 그 일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는 연천을 어떤 일 때문에 갔었냐면 자전거 도로 때문에 갔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연천이 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연천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DMZ 접경지대라 그래서 민간이 이제 통제구역 있잖아요. 네. 그 안으로 자전거 길을 만들겠다라는 아. 그런 나라의 생각이 있어요. 아. 국가의 생각이 있으셔서 예. 제가 그 DMZ를 방문을 해서 네. 직접 저도 답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네. 차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그런 뭐 이제 남북 통일, 그렇죠. 먼 훗날을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 이제 북쪽으로 가는 길들 네. 그런 길들을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 좋은 팁인데요. 네. 굉장히 좋은 팁인데 고급 정보인데. 그럼 미리 코석을 놓으셨네요. 보니까 그쪽에다가. 굉장히 리액션을 잘하네요. 그거 잘한다니까요. 마음에 들으셔서. 그렇죠. 아, 그리고 연천에서 그럼 캠프장이 옆에 있으면요. 1박 2일로 가가지고 캠프를 하고, 네. 야구팀이. 네. 그 밤에 이렇게 고기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다음날 게임 뛰고, 네. 오고, 야, 끝내주네. 그러니까는 뭐 참 네. 꿈의 어떤 원정이죠,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집에 계신 가족, 아기들하고 그렇죠. 이 사모님들 함께 할수 때문에 있습니다. 이 집사람 때문에 야구를 못하고 또 야구를 좋아하면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맞아요. 많이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해주셔서 10만 평 가운데 5만 평은 저희 야구장 5개 하고 그다음에 실내 연습장, 예. 그다음에 사계절 썰매장, 네. 그다음에 숙소를 저 주게끔 해주셨고, 숙소까지. 예. 그다음에 이쪽 한편에는 병영체험 특구라고 그래서 연천군에서 요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자회사인 이 대창 기업에서 이게 이제 우선 협상자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오토 캠핑장, 그다음에 캐러밴 존, 아우, 좋다. 그다음에 일반 몽고 텐트 존 네. 이런 거를 설치해서 가족과 같이 즐길 수 있는 텐트 네. 그런 모습을 해놨고 그다음에 연천 그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 갖고 되지 않는다. 어린이 시설 여름은 그 풍선으로 만들어서 네. 풀장. 수영장 시설 그다음에 불을 막아놓고 여기서 운영되는 가족들과 하는 캠프의 야구의 메카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면은 가시적인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면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완벽한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이 야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엄마 아빠 연천 거기 가자. 왜 안 가? 야구하러 가자. 이런 그렇게 되는 반대 거죠. 현상이 나오도록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가슴이 이럴 때 치는구나. 자, 우리 그 연천 군수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김자, 규자, 선자. 김규선 군수님. 인사 보내시죠. 만세! 근데 재밌는 것이 이 김규선 군수님이 실업팀까지 운동한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렇구나. 예, 축구 선수. 충바하셨는데. 예, 예. 아주 굉장히 축구도 잘하신 네. 그 연천군 아주에서 난 슈퍼스타급 연천군에서 굉장히 공을 잘 유명하신. 차시는. 예, 예. 자, 우리 오래간만에 추자자인데 좀 저기요. 그 마이크 좀 주세요. 맞아주세요. 지금 뭐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하시잖아요. 사회인 야구인들의 바람이 사실 야구장 건설인데 예. 현장에서 보는 어떤 시선들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랑 상당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인 야구 인구나 저변이라고 하지요. 예. 그거는 사실 좀 과장전 포함해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인구수에 비하면. 인구수에 비해서는 세계 최고인데 이제 문제는 결국 시설이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축구나 이제 농구를 하는 어떤 그런 센터 개념으로 사실 야구장 그 사회인 야구장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는 사회인 야구 자체를 이제 그런 운동장 같은 곳에서만 그냥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구장 부지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야구장 부지들을 소프트볼 네. 리그를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야구장 부지들을 유소년 야구 네. 하는 데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저변 쪽으로는 확실히 좀 사회인 야구와 더불어서 네. 좀 머리가 좀 아프다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40만 사회인 야구 지금 계속 늘고 있고 계속 늘고 있고 700만 보는 야구 관중 800만 1000만 가는데 할당은 없고 그러니까 과열 양상 저희가 몇 번을 조명을 했어요. 리그비 뭐 여러 가지 뭐 구장 문제, 학교를 좀 활용하자, 뭐 연병장을 좀 활용해 보자,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그러면서 저희가 연합회가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나서고 계셨네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역시 빠르셨다. 우리 김혁포 부부장님, 네 실질적인 또 운영에 또 네. 일선에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운영의 어떤 계획 어떻게 좀 운영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다 사회인 야구 거의 다 하시죠. 환자죠. 예, 이제는 그 사회인 야구가 동네 야구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하시겠지만은 전부 다 그 프로처럼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연천 베이스볼 파크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프로처럼 야구하자예요. 사회인 야구가 프로처럼 야구하자. 로망이죠 사회인 야구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5월 달에 개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 총 5면이잖아요. 네. 근데 순차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일단 그 메인 구장 1, 2면이 완공이 되고 순차적으로 한 달에서 한 2달 간격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야구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개장을 하면 올해는 그 리그보다는 그 토너먼트 대회 위주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대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야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동호인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니 세계 연맹이 있습니다. 출연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포니 연맹이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그렇죠. 네, 김혜웅 회장님. 출연하셨었죠. 올해 그 세계 아시아 대회가 지금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데 연천에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뭐 한만정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막 부상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엘리트 선수들만 부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인 야구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스포츠 재활센터 그 부분도 지금 몇몇 그 종합병원과 또 어떤 병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스포츠 센터 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회인 야구인들이 늘어나면서 아까 한만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선이나 어떤 그 생각들도 올라갔거든요. 사실 야구의 수준은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눈높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내고 저희는 야구를 하잖아요. 일정 부분 리그비를 내고 갔는데 리그 시설이 떨어져 있다라면 굉장히 불만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서비스가 아주 그라운드 그만큼의 사정도 안 좋다 이러면 이러는데 연천이 아마 5명이 개장이 되고 아마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 극복한 최고의 어떤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서준원 대표님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좀 날카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모 대회에서 이제 그 3월에 이제 연천에서 대회를 연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대회 쪽에서는 이제 연천에 한 2개면 정도로 활용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3월 정도쯤에는 몇 개면이 완성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2월에도 뭐 인조잔디만 깔면은 바로 운동장이 완공될 정도로 90%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포 부장도 이런 또 이 매스컴에서 우리가 뭐 4월에 3월에 할 수 있고 완공이 됐다.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만약에 불러서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에 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한번 갔는데 멀고 굉장히 힘들게 오셨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야구장이야? 이렇게 우리가 비춰주면 다음 분 오시게 아시잖아요. 야구 이 팬들 이게 얼마나 세고 무섭습니까? 말도 못하죠. 제가 해설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저는 야구를 하면서 해설로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야구장을 좀 만들어 놓고 개막이라고 시작했을 때 이제 뭐 야구 뭐 김인식 감독님이라든가 야구 원로들 이렇게 야구장 졌습니다. 이렇게 모시는 그런 개막은 한 5월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브 대회는 우리가 한번
야구장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봐야 문제점을 발생할 수 네. 있으니 네. 그런 한 개 구장은 3월 달이면 네. 충분히 된다.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서울시가 협조해줘서 같이 도와주니까 네. 서울시에 자 이런 야구장이니까 완벽된 건 아니다. 네. 개장한 건 아니까 와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치러줘라. 이해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사실. 그런 팀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개막은 5월부터 되지 해야지만 네. 다음 분이 오셨을 때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네. 뭐 인조잔디도 우리나라 최고인 코롱 네. 스포츠에서 예. 인조잔디를 깐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죠. 만약에 뭐 물론 좋은 뭐 유명한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제일 유수의 기업이니 네. 아, 그럼요. 예, 저희가 깔라고 그래도 거기서 못 깔아요. 완벽한 상태로 깔아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상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예,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간협회가 해갖고 중계가 틀림없이 나갈 텐데 네. 이 잔디 어디 거야? 이러면 그렇죠. 그쪽이 골치 아프거든요. 개막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늦게 네. 그쪽에서 완벽하게 될 때 이게 깔기 때문에 이게 올해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정말 우리 인테리어도요, 그 가게를, 그러니까 식당을 하나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손님 불러놓고, 가족들 불러놓고 먹여요. 그러다 문제가 꼭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찾아보고서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거죠? 하는 거야. 그런 의미라고. 좀 알아들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우리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얼굴에 뭐 인테리어 하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장영민 씨는 가장 큰 장점이 저 페이스입니다. 네. 아니, 그 얼굴이 제가 깜짝 장점이기 놀랐어요. 때문에, 예. 예. 한 번 절대 뵙고 고치지 절대, 아니, 잊어먹지 않겠어요. 야. 굉장히 큰 네. 개성이죠. 해외 팬도 있습니다. 저 브라질에요. 예. 호나우딩에 닮았다고. 브라질에서도 팬들이 이렇게. 이게 가장 큰 무기죠. 예. 아, 자, 그런데 저 한번, 네. 그 박찬호 야구장 그런 것도 열린다면서요? 생긴다고 하는 거죠. 열리는 게 아니라. 아, 그게 왜 그렇게 예. 그래? 아, 그래서, 근데 그 동두천 있는 그 근처라면서요? 연천 근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갈 때는 이제 의정부를 지나고 네. 그다음에 의정부를 지나면 동두천을 지납니다. 그렇죠. 동두천을 지나면 양주를 지나고요. 네. 양주를 지나면 전곡을 지나고 네. 예? 전곡을 지나면 이제 연천이 되는데 예? 지금 그 MOU라는 거는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앞으로 서로 양해해서 좋은 거를 예. 만들어내자 이제 이런 건데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대환영입니다. 예.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40만 명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40만 명이 운영해서 그냥 오늘 우리 내일 야구 시합 해야 되겠다. 네. 오늘 일찍 끝나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야구하자. 이러고서 가서 바로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그런데 야구장을 만들면 대환영이고 네. 이쪽 강북 지역의 야구의 메카로 되니 네. 우린 뭐 그거에 대한 거는 환영을 하고 네.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아니, 그 야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야구장이든 어디든 야구장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야구장을 운영하는 주체, 사업자 분들은 분명히 수익성을 따져보실 것이고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뭐 주위에 야구장 많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도 그래서, 땅 많은 사람들 네. 하나 잡아갖고 야남도 야구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저기요, 그 마이크를 네. 한 사람이 5분 이상 들고 있게 하지 마시죠. 제가 질문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네. 그럼 이렇게 야구장을 새로 이제 볼파크를 만들잖아요, 연천에. 네. 그럼 어떻게 됐든 대회도 운영을 하셔야 되지만 사회야구 선수들이 대관을 하든지 리그를 이제 많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연천군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전국야구연합회 목표인데 네.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저희가 그 연천 베이스볼 파크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언제든지 자유롭게 네. 또 대관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오셔서 야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야구장 5면이 다 완성이 되면 네. 계단식의 야구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메인 구장 그 위에는 2계면이 있고요. 예. 또 그 위에 예. 또 2계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 2, 3 구장은 야구를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야구장이고 예. 그다음에 4, 5 구장은 이동식 펜스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야구도 하고 소프트볼도 하고 예.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공연 같은 뭐 럭비도 것도 할 수 있고 뭐 리틀도 그런 그렇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자 야구도 와서 할 수 펜스가 있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천 베이스파크 내에는 또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80여 명이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네네. 샤워 시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1박 2일 미니 토너먼트 뭐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좀 하실 수 있게. 예, 이거,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좀 갑자기 매점에 욕심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게 그거거든요. 예. 그런 환경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앞서 한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가족이 오실 수 있는 가족이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모님들이 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환경도 있기 때문에 노래방.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저는 막 설레요. 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야구만 하게 해서는 이 사회야구 하는 사람들이 못 온다. 그렇죠. 만족을 못 시킨다. 그 주의를 애랑 와이프를 꼬셔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MC가. 네? 그 주변, 그러니까 식구들, 가족을 함께 오게 하면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우회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 전략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산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산 그 파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숙소도 있었고 가족을 네, 데리고 모시고 가서 비가 와서 실내에서 좀 놀았는데 그로마저도 너무 즐거웠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내년이면 5월이 넘어가고 뭐 중반 이후면 분명히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고 연천에서 분명히 저희들 모여서 야구도 하고 좀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월 야구장이나 구위 야구장에서 야구만 해도 살 떨리거든요. 그렇죠.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그냥 그 구장 하나 거기 하는 맨 땅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가자, 연천으로. 그게 사실은 사회인 야구라는 로망입니다. 사실. 네. 저희가 사실은 올해 작년에도 좀 몇 번 저희 방송팀이 나가서 이렇게 중계를 했어요. 어설픈 캐스터와 어설픈 해설자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아마 연천에서 저희가 뭐 정말 정식적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고 하면은 아마 그것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만정 위원님이 하시고 좀 짜투리 있으면 저희를 좀 불러주시면 정말 대단한 거죠. 저희가 서 기자님 말씀처럼 이제 야구는 어느 누가 정해져서 해설자가 야구하는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700만 관중이 이제 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남녀노소 야구장이 그렇죠. 이제 이 금기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금기가 무너지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출신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실업에서 이제 상무에서 했었고 뭐 실업에서만 야구를 했었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뭐 프로야구 해설자 중엔 저 처음이고 김영표 위원은 뭐 LG 삼성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야구 지금도 이 40대 이 야구 선수로 나가서 김용표 의원은 뭐 최고의 기량을 지금 발견하셨는데. 네. 왜 창피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올해 43이시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가 예, 개입니다. 예, 저는 비출이에요, 이제. 그러네요. 말도 안 돼.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사인을 좀 하시죠. 저희 팀으로 말도 안 돼. 저 크리스마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니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연상시키거든요. 거기 감독하고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또 갈고 있어요. 자, 그 팀은 사부팀이잖아요. 개표만 벌써 조용하라고. 지금 뭐 각 팀들이 있어서 자, 연천에 지금 기대되는 올 한 해입니다. 사실은 전국 야구연합회의 큰 프로젝트, 큰 사업이기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히 사회인 야구라는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될 그런 메카가 될 것 같고 그런 기대가 됩니다. 정말 큰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정말 응원할 거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중간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지금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모르지 어려운 분들 모셨는데 오셨을 때 쫙 그러니까 또 연천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저기 저희보다 프로세요. 김영표 본부장님, 아까 우리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수생활 어떻게 하셨고 언제까지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해설위원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재 LG 트윈스의 유택현 한 경기 나올 때마다 계속 기록이죠. 최고 선수. 동기고요. 그러니까 휘문고 동국대를 제가 나왔습니다. 동기고 또
휘문고 시절에는 봉황기 준우승하고 네. 또 황금사직이 우승했었고요. 포지션은 어디죠? 제가 3루수였습니다. 3루수. 예. 강경. 3루수였습니다. 그리고 뭐 휘문고와 동국대에서는 이제 4번 타자를 계속 했었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다음에 LG 트윈스,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태평양 네. 이렇게 해서 2군에서 좀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1군에는 이제 경기를 못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군대를 가면서 네. 제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연찮게 또 이 한만정 위원님과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제가 이제 소프트볼 국가대표 또 코치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포니 회장님하고도 인연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방콕 아시안 게임과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MBC 스포츠 플러스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MBC ESPN이었어요. ESPN. 당시에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을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원음 방송 라디오와 또 연이 돼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동기들은 현역에서 뛰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야구장에서 만나면 참 이야기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으시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중계를 할 때 이런 그런 해설도 하고 네. 그런 해설을 하고 있는 네. 김영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우리 한만정 이사님은 다 전국적으로 야구하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역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만정 위원님의 야구 역사. 저는 이제 화계초등학교죠.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래요. 네. 화계국민학교 저도 2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어요. 일찍 시작하셨어요. 이제 형님이 야구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다 야구를 하다 중간에 고만데 제 동기가 이제 김영석 오비. 오비비어스의 김영석 선수요? 네. 그래서 화계국민학교 시절에 저희가 이제 준우승도 하고 뭐 전국 대회에도 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잘했던 제 포지션은 포수를 봤습니다. 보수를 보셨죠. 신일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보성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군대 때문에 제가 군대로 가서 빨리 실업팀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를 하고 바로 실업으로. 이제 상무로 갔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가는 중에 프로야구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만약에 지금 그 당시의 기량으로는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못 가는 실력이었죠. 근데 82년도에 프로가 생기는 바람에 다 프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포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운 좋게 또 당시에 말씀이신 거 같아요. 포수를 봤죠. 겸손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당시에 상무에서 피처로 했던 분이 그렇죠. 유명한 선수 이제 윤학길 투수. 완투의 사나이. 윤학길 투수. 프로 백완투. 100번의 완투승을 했고 대장국 때문이네요, 1860이닝을 던졌으니까 윤학길 선수 그러니까 감독이죠. 피처 롯데 2군 감독이었으니까 그 윤학길 그 선수의 기록은 아마 영원 그렇죠. 불멸하지 백완투승이라는 거는 백완투승을 했고 분업하던 시대에는 진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20승을 완봉승을 했어요. 20승을 완봉승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안 의원님 계속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셨다가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김영표 의원이나 그다음에 지금 프로 야구에 뛰는 게임 수처럼 많이 뛰지도 못했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해설은 약간 그 소외됐던 선수들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쪽 벤치들, 후보 선수들의 애완. 그 다음에 저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제가 이제 후보였으니까, 후보 선수였으니까 그 뒤쪽의 얘기를 또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팩트의 해설자가 아닌가. 근데 프로야구도 안 해보고 거기에 가지 못한 열망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인 야구 쪽에 가까운 야구 해설자라고 저는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야구는 남자의 드라마거든요. 우리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뭔가 좀 사연이 있고 뭔가 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한만정님은 사실은 좀 어렵게 야구를 하셨고 겸손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정말 야구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뭐 분이 프로야구 되셨어요. 해설, 전국야구연합회에서 사회인 야구를 위한 일들. 양쪽을 정말 어우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좀 불길하게 저쪽에 한 분이 또 마이크를 잡으시네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야구계의 왕별이시잖아요, 왕별. 근데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도 조그맣게 야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프로가 이제 그냥 아무리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지만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생각을 하는 게 그 연병장 있잖아요. 군대 연병장. 그것까지는 못 쓰더라도 예비군 훈련장은
좀 보안도 조금 괜찮고 해서 그거를 사회인 야구장으로 이렇게 주말만 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거로 한번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움직임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 육군사관학교 강의를 네. 그러니까 야구 감독을 거의 한 5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뭐 저 당시에 있던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소령 출신도 있고 이제 다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군대의 운동장은 민간인들한테 개방해서 뭐 얼마든지 비인 공간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한 공간은 꼭 그 예비군들만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이 그쪽에 이제 뭐 5분 대기조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써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만약에 그걸 개방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떤 급박한 상황에 유사시에 그게 이제 어느 분은 빌려주고 어느 분은 안 빌려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 그 국민생활체육 저희 전국 야구연합회 또 어려움이 뭐냐면 왜 너희들만 그런 실온 야구장이나 그런 야구장을 쓰느냐. 일반인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은요. 자, 역차별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럼요. 아무나 다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 그 야구연합회 가입하지 않은 팀들은 가입을 하시면 그 상위권에 올라가는 결승전이라든가 준결승 이런 데 올라오는 그 팀에서 샘플링해서 그 선수가 거기서 시합을 하는 거지. 예선전이나 아무 없는 그런 분들이 그냥 연합회 사람이라고 해서 가서 쓰는 그 대관에서 쓰는 그런 거는 아니다. 있지 않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공간의 군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없다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그래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이 부지거든요. 대지여서 저희끼리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중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연병장을 좀 활용해보자. 내지는 학교의 운동장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거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많이 개방을 안 하니 각 시군의 연합회 측에서 안전을 좀 담보해주는 어떤 조건 내지는 어떤 장치를 한 후에 활용해보자라는 사실 저희끼리의 넋두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좀 심도 깊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올해 개인 계획 그리고 전국 야구연합회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지금 제 본업은 프로야구 또 해설이니까 그렇죠. 좀 더 명쾌하고 재밌는 그런 라디오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좀 청취 좀 부탁드리고 시청도 하시고 어느 방송 어디죠?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FM 89.7입니다. 89.7. 걸립니다, 제 차에서. 89.7.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천 베이스볼 파크예요. 그러니까 올해 개장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안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좀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을 꼭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또 오늘 올해 개인 계획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계획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야구계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접하는 분들 야구를 딱 틀었는데 이게 무슨 방송이야? 근데 야구를 보면서 여성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야구 처음 접하는 분들에 대한 쉽고 재밌고 그다음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생살이와 더불어서 붙이는 그러한 중계를 올해도 좀 많이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야구인 출신들이 다 이렇게 그 야구를 그만두고도 이렇게 사회인 야구가 발전이 돼야 거기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도 하고 맞습니다. 적응이 되고 저처럼 뭐 여기 김영민 본부장도 있지만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으로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야구 발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좀 갖고 많이 해야 되겠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독립 리그라든가 그다음에 나와서 있는 분들이 많은 그 유소년 야구를 가리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중간의 가교 역할을 좀 올해 조금 열심히 좀 해서 야구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도 뭐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회사도 그렇고
김영패 해설위원도 저도 어느 누가 원하면 야구에 대한 기본과 그다음에 야구가 왜 해야 되는지에 어떤 그 안전이 있거든요. 뭐 언제든지 원하시면 뭐 남자의 드라마라든가 어디서 원하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그런 레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도움 좀 부탁드리고 이 생활체육 사회야구가 정말 무궁하게 발전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한만정 해설위원님께 아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안 도와준 적 있냐? 그러셨어요. 그 질문처럼 다시 한번 그 연천 베이스볼 파크와 우리 정야구연합회 일에 저희 야람드가 많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오늘 이 방송이라는 게 제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마디가 약속인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이 채널을 보고 그다음에 하는 이 팬들에게 언제든지 또 오픈돼 있고 있는 그대로 저희 연천 야구를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도 뭐 김영표 본부장 얘기했듯이 철저히 준비해서 아주 즐겁고 재밌는 장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람들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설레네요. 일단은 설레고요. 5월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5월에 제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술은 그날 조금만 드시면 네, 조금만 먹겠습니다. 이 와이프가 대신 많이 먹을 겁니다. 맞아. 잘 맞아. 그리고 야구를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는 혹시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데도 안 할 거야? 글러브를 안 끼시진 않을 거다.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 분명히 오늘 방송을 보고 야구 시작해야겠다. 우리 글러브도 주잖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야구를 하고 있구나. 나도 동참해야겠다는. 저런 분도 야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감독이라고 나는. 어떻게 찾아가실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수현 아빠의 야구장 출동이잖아요. 그렇죠. 제 야구장 가는 길 제가 포스팅을 꼭 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제가 해주시고. 정식 개장하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상황을 미리 가서 답사하고 제가 꼭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수연 아빠의 야구장 출동을 주시면 엄청난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사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우리 두 본부장님,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정말 들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설레는 대화였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찬 박수로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